의존성 성격에서는 의존 대상이 사라졌을 때 금세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동안 쉬었던 인격장애 시리즈 마지막으로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왜 그렇다면 이런 성격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인격장애 시리즈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존성 성격은 이제 A군, B군, C군 중에 마지막 C군 인격장애에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 성격 3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가지 성격의 특성은 불안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불안하니까 회피하든지, 혹은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든지, 불안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이 좀 지나쳐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의존성 성격장애를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의존 욕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매달리고 거절될까봐 두려워서 타인의 무리한 요구도 순종적으로 응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핵심 키워드 딱 3개를 뽑아서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분리 상황에서의 불안, 자신감의 결여, 이렇게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DSM-상에서 의존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인데요. 이 중에서 2번, 3번, 5번, 6번 기준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동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불쾌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 일에 자원하기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쁜 사람과 만나게 될 경우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힘들거나 불편해도 이걸 참으면서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때로는 학대받는 상황까지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심한 학대를 하는 배우자, 직장 상사 등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역시 이 의존성 성격에 해당이 되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분리 상황에서의 불안인데요. 방금 동훈이가 얘기한 첫 번째 키워드인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당연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 때문에 다른 인격장애와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인격일까요? 이제 분리 상황에서의 불안,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아마 이전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떠올리셨을 텐데 경계성 인격과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리 상황에서의 불안과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거 둘 다 경계성 인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생각해보면 경계성 인격의 경우는 분리불안이 더 핵심입니다. 떨어질 것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 의존성 성격은 분리불안보다는 과도한 의존이 더 먼저입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좀 반대인 거고요. 의존성 성격의 경우에는 이제 DSM 7번 기준인데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러한 지지와 돌봄을 받기 위해 급히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함이란 기준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경계성 성격에서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데 그거와 달리 의존성 성격에서는 의존 대상이 사라졌을 때 집착하기보다는 금세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나를 의존할 그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이 역시 앞에 두 가지 키워드와 당연히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존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확신 없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특성을 보여요.
이 항목들 역시 DSM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케어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 의존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의존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고 그 결정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자신의 삶인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전공을 선택하든지 뭐 직업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까지도 이런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스스로에게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다른 책임들은 더 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책임 맡은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한 내용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사실 진짜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특히 저도 그렇고 뭐 제 옆에 있는 지금 저희 내부자들 다른 멤버들의 삶에도 분명히 약간씩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고요. 특히나 내 삶에서 아직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적은, 어쩔 수 없이 적죠. 그런 젊은 나이에는 더더욱 이런 모습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의대 입학이라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공 선택부터 부모님에게 선택을 떠넘겨 버렸었고요. 이후 대학생 시절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도 이런 의존성 성격의 모습들을 일부가 아니라 사실 꽤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뭔가 집착,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연애할 때도 역시 뭔가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다소 미성숙한 아이 같은 마음이 제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점점 더 한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이런 성격이 지금 본인에게 있다고 해서 분명히 꼭 의존성 성격인 건 아닙니다. 이 모습들이 나이 들면서도 지속이 되고 다방면에서 너무 심해서 삶에 계속적인 지장을 일으킬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진단하게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스스로 내가 의존성 성격인 것 같다, 성격 장애인 것 같다 이렇게 낙인 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의존성 성격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 올렸던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 의존성 성격의 원인과 또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담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